난 외모에 비해 매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첫 만남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연락만 하면 흐지부지 된다. 여자들이 유난히 나를 편하게 대하는 것 같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 너의 그 캐캐 묵은 고민을 말끔히 씻어버릴 기회가 왔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턴 여자들 반응이 180도 바뀌면서 오빠는 여자를 좀 안달나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 너 같은 남자 진짜 처음 만나봐.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 수 있거든.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난 두루뭉실한 말하면서 시간 때우는 걸 제일 극혐해.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딱 3분만 집중을 해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인사이트와 연애 꿀팁 그리고 실전 멘트까지 1+2 세트로 얻어갈 수 있으니까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시작을 해볼게. 여자를 안달나게 만드는 남자 첫 번째, 관찰력이 높은 남자. 여자는 남자랑 사고 회로가 다르다는 거 혹시 알고 있어? 남자는 대상 중심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여자는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더 쉽게 좀 설명을 해볼게. 남자는 과거에 사냥을 하는 동물이었어. 그래서 사고방식이 내부로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로 뻗는 방식이야. 그래서 에너지도 외부로 쏟아내는 편이고 나와 타인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 대상을 중심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대상 중심적 사고방식이라고 불러. 더 쉽게 예시를 들어줄게. 만약 남자가 배가 고프지 않냐고 물어본다? 말 그대로 상대방이 배가 고픈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TV에 나오는 남자 연예인을 보고 저 남자 잘생기지 않았냐고 물어본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서브텍스트가 거의 없이 직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여자는 달라. 관계형 세계관,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사고 회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한다는 거지. 여자가 남자한테 배가 고프냐고 물어본다? 실제로 배가 고픈지 아닌지 물어보기도 하지만 대상이 아니라 나 자신, 그러니까 나 배고프니까 빨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 왜? 아까 얘기했지. 사고 회로가 나와 연결이 돼 있다고. 만약 여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보고 저 여자 예쁘지 않냐고 물어본다? 그럼 뭐야? 그 여자랑 나랑 누가 더 예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지. 커플이 싸웠다고 가정을 해볼게. 남자는 너 화났어? 뭐 때문에 화났어? 외부 기준으로 생각을 하지만 여자는 나 화났어, 내가 뭐 때문에 화났는지 몰라? 이렇게 내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맨날 눈치 없고 센스 부족한 남자 취급을 받는 거야. 새로 산 물건을 자랑할 때도 생각을 해봐. 남자는 대상과 나를 구별해서 생각을 하니까 차를 새로 사면 차 사진만 찍어서 딱 올리잖아. 반면에 여자는 어때? 그 물건을 사용하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해. 그러니까 똑같이 자랑을 해도 셀카를 찍는다고. 비싼 차를 타는 자기 셀카를 찍거나 샤넬 가방을 구석에 보이게끔 해서 셀카를 찍는 이유가 다 있는 거지. 왜냐? 과학적으로 남녀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야. 이런 건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보통 남자들은 여자를 제대로 다루지 못할 수밖에 없어. 어떤 남자들은 이걸 빌미로 여자를 욕하거나 끌어내리려고 할 거야. 하지만 최소한 미건TV를 구독하는 우리 브로들이라면 남 탓에서 벗어나서 여자들의 이런 본능을 이해하고 이용함으로써 더 안달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야. 어떻게? 이 관계형 세계관을 이용해서 여자들의 관심 욕구를 건드리는 거지. 이목구비부터 시작해서 액세서리, 옷, 가방, 향수, 신발처럼 여자들이 신경 쓰는 것들을 언급하는 거야. 왜? 학창시절을 생각을 해봐.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어도 막상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교실 뒤에 붙여놓는다고 하면 어때? 아무리 공부랑 담쌓은 날라리라도 성적이 잘 나오길 바라잖아. 그러니까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지. 특히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진 여자들은 평판에 미친 듯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결국 너라는 남자의 관심과 애정을 원하게 돼. 그 남자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칭찬하는 걸까? 이상하다고 하는 걸까? 이왕이면 칭찬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 새 노트북을 샀는데 누군가 알아봐주면 기분이 좋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여자는 원래 외모에 미친 듯이 신경을 쓰는 동물이야. 그걸 알아봐주면 되는 거라고. 단 무조건적인 칭찬이나 비난은 금물이야. 약간 애매한 칭찬이 가장 효과가 좋아. 왠 줄 알아? 사람은 원래 불확실한 거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거든. 그러니까 확실한 마무리가 안 돼야 더 알고 싶은 거야. 마케팅과 심리학에서는 자이가르니 효과라고 하는데 전문적인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생각을 좀 해봐. 여자를 만날 때도 애매하게 스킨십을 하다 말면 더 아쉽고 생각이 나는 법이잖아. RPG 게임을 해도 레벨업까지 1%가 남았어. 그럼 지금 그만두기가 쉽지가 않잖아. 스타를 할 때도 게임을 하다가 중간에 튕기면 찝찝하잖아. 내가 이기면서 끝내야 기분 좋게 그만둘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심리를 이용하라는 거야. 응용력이 부족한 구독자들을 위해 멘트까지 친절히 떠먹여 주자면 너는 얼굴에 입체감이 좀 좋은 것 같아. 알고 있어? 오늘 귀걸이 되게 비싼 거 하고 왔네? 집에 향수 되게 많지? 그런 신발은 어디서 사는 거야?
자, 이렇게 여자를 알아주면 돼. 궁금증을 자극하면서도 더 확실한 칭찬을 듣고 싶게끔 만들어 주라고. 그럼 어떻게 될까? 여자는 남자 앞에서 외모를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집에 가서도 너가 한 말이 종종 떠오를 거라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나 얘 좋아하나? 고민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여자를 유혹하려면 우선 신경 쓰이는 남자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두 번째, 결핍 이용하기. 연애 못하는 남자 10명 중에 9명이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가 뭔지 알아? 만나자마자 여자한테 확신을 주는 거야. 왜? 그래야 여자가 날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거든. 그 마음 너무 잘 알아. 과거에 나도 똑같았거든. 하지만 너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사랑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야. 우선 상대에 대한 궁금증, 긴장감, 설레임이 있어야 편안함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너희가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어. 아직 고민 중인 상황인데 점원이 막 포장을 하고 있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이거 잘 안 팔리나? 재고 나한테 넘기려고 하는 건가? 의심이 들면서 사기가 싫어지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여자가 나를 좋아할 때 확신을 줘야지. 관심도 없는데 확신부터 주잖아?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럼 어떻게 될까? 여자들 특유의 손해보면 죽는 병에 걸려서 남자를 내려치게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랑에도 단계가 있어. 우선 호기심, 긴장감, 설렘이 있어야 편안함이 의미가 있는 거야. 아무 관심이 없는 남자가 너무 확신을 준다? 여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부담스럽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감정이 수직 하락하는 거라고. 부담스럽다는 감정이 생기잖아? 거기에 매몰된 나머지 호감이 생기려고 해도 생길 수가 없어. 내가 아까 얘기를 했지. 사람은 불확실한 것에 더 우선순위를 매긴다고. 여자가 저는 다정하고 잘해주는 남자가 좋아요. 확신을 주는 남자가 좋아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 그 말이 진짜였으면 우리는 이미 괜찮은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야. 우리처럼 다정하고 잘해주는 남자가 얼마나 있어. 하지만 결과가 어때? 전혀 아니잖아. 왜 여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사실은 내가 남자한테 원하는 거, 과거 연애에서 채우지 못했던 욕망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안달나게 만들었던 남자들, 내가 좋아했던 남자들이 더 잘해주길 항상 원했으니까, 그게 과거 연애에서 충족이 안 됐으니까 다정한 남자, 잘해주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 여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야. 다만 그 욕구가 남아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충족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 요즘 여자들이 왜 너드남 노래를 불러? 나쁜 남자한테 눈탱이 시원하게 맞고 나서 이제는 나를 상처 주지 않을 너드남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야. 그 말은 뭐야? 그녀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남자였다는 뜻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는 말, 아니 애초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돼.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이런 비판적 사고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통찰력과 직관력이 높은 남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꼭 연애 분야에서만 적용되는 힘이 아니라는 거. 하루라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 자, 세 번째, 맞춤형 전략. 남자 같은 경우엔 그냥 예쁘다는 느낌이 들면 보통 좋아하는 편이야. 하지만 여자들은 달라. 무쌍이었으면 좋겠고, 피부가 하였으면 좋겠고,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리는 남자였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만의 취향이 있어. 그리고 이 취향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알아? 보통 자기가 과거에 가장 좋아했던 남자 모습인 경우가 많아. 왜 여자의 성적 취향을 보고 전 남친 작품이라는 말을 종종 하잖아. 아예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라는 거야.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여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잖아. 맞춤형 정장처럼 여자가 딱 원하는 이상형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잖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사노바도 여자를 꼬시기 위해 사전조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그에 비하면 요즘은 얼마나 편해. 인스타만 들어가도 자기가 어떤 여자인지 티내고 싶어서 안달이 났잖아. 구글링에 전화번호만 검색해도 개인정보가 미친듯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라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스토커 짓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자를 파악하는 게 쉽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하다못해 카톡 프로필 사진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다고. 여자가 셀카를 미친듯이 올려놨어. 그럼 뭐야? 관종이라는 게 딱 티가 나잖아. 그럼 내가 옛날에 관상을 좀 공부했는데 너 약간 명예욕이 있는 거 알아? 이런 여자는 인플루언서처럼 노출되는 삶을 살아야 만족도가 엄청 높거든. 이렇게 말을 해주잖아? 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자세부터 고쳐 앉는다고. 여자들은 왜 MBTI에 환장하는 거지? 욕할 필요가 없어. 얼마나 좋아. 자기가 알아서 공략집을 주잖아. 맞춤형 남자가 되는 순간 여자들의 마음이 180도 열릴 수밖에 없어. 만약 여자가 외향형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핫플레이스 같은 데 사진 보여주면서 같이 놀러 가자고 하면 산책 나가는 강아지 마냥 신나서 쫄래쫄래 따라올 거라고. 반대로 여자가 내향형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주말에 같이 힐링하러 가자면서 낚으면 오빠랑 나랑은 취향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이런 대답을 들을 수가 있다고. 여자 카톡을 봤는데 책 사진이나 유명한 글귀를 캡처해서 올려놨다고 쳐봐. 그럼 어떤 여자애야?
똑똑해 보이고 싶어 하거나 한 번씩 우울함에 빠지는 스타일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럼 너는 책 읽는 거 좋아할 것 같다던가, 단어 선택이 싼 티가 안 나서 좋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면 된다고. 그럼 동공이 최소 2배로 커지면서 드디어 내 짝꿍을 만났다면서 좋아할 거라고. 맨날 밥 먹었어요? 술 잘 드세요? 무슨 일 하세요? 노잼남만 만나다가 이런 남자를 만나잖아? 그럼 도파민이 팡팡 터지면서 남자한테 매달리게 될 거라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단순히 여자를 만나는 자체가 목표가 아니잖아. 있는 영혼 없는 영혼까지 다 긁어 모아서 호구남처럼 연애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 퐁퐁남으로 용돈 30만 원 받으면서 살고 싶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자 인생에서 2번 다시 만날 수 없는 특별한 남자 대접을 받으면서 여자를 만나라는 거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아? 나는 둘 다 겪어봤거든. 호구남부터 누군가의 운명의 남자까지.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엄청나. 그리고 조건을 보고 만나는 여자는 그 조건이 추락하는 순간 떠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널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여자라면 위기의 순간에도 옆에 있어 줄 거고, 너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매력은 옵션이 아니야. 필수 오브 필수 조건이라고. 솔직하게 말해서 평범한 남자부터 성공한 남자까지 누구도 이용당하면서 살고 싶진 않잖아. 안 그래? 만약 너가 나는 유튜브 영상만으로 부족하다, 더 성장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최소한 너가 평범한 남자는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확신해. 아무나 이런 성장 욕구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 상위 1%에 올라가려면 타고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내 경험에 의하면 사실 사람은 다 고만고만해. 내가 잘난 것도 별로 없지만 다른 사람들도 나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거야. 걔네도 별로 잘난 게 없다는 거지. 그럼 뭐야? 얼마나 큰 욕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여기에서 승부가 갈리는 거야. 너희는 모르겠지만 나도 엄청 찌질했어. 그러니까 맨날 여자들한테 거절당하는 게 일상이었던 사람이라고. 10몇 년 전에 더블 A씨라는 클럽에서는 여자 50명한테 거절당하고 이 정도면 오늘 할 만큼 했다, 후련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 어때? 별거 없지? 비록 나는 길을 알려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돈, 에너지가 필요했지만 너희는 최단 코스로 성장할 수 있잖아. 안 그래? 이상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